HBM이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는 HBM을 하다 보니까는 생산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일반 D램 쪽에 캐파가 로스가 너무 많아요. 이거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가동을 이거를 50에서 100으로 늘리더라도 한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효율이 안 좋다는 효율이 안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일반 D램의 가격도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D램 가격이 작년 4, 4분기 올해 입장은 좋은데 일반 D램은 수요가 좋지 않으니 어느 시점 여름 지나면은 일반 D램 가격은 떨어져서 가격의 상승이 확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컨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거 봤을 때는 HBM이 많이 좋다는 거는 이것 때문에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덜 되면 여기도 가격이 타이트하다는 거고 그럼 가격이 쉽게 안 빠지고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최근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HBM의 나비 효과가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마이크론의 코멘트에서 나온 거예요. HBM 때문에 일반 D램도 상당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라는 코멘트를 한 것이 전반적으로 촉발하게 됐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상당히 좋고 따뜻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봄이 진짜 왔음을 느끼는데 반도체도 네. 이렇게 봄이 성큼 온 건가 지난주 네. 문득 왜냐하면 이 AI 붐을 타고 뭐 엔비디아가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멀리서 보면서 네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물론 올라갔지만 약간 뭔가 배고프다, 그렇죠. 부족하다 이런 게 느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도 같이 가나? 뭐 이런 생각을 지난주에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마이크론 실적 나온 거 네. 좋았고 마이크론 끝부터 보면 마이크론 실적 좋은 것이 전반적으로 훈풍을 이렇게 불게 해줬다 네. 첫 번째 거고 뭐 그 전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GTC에서 발표한 블랙웰 자체도 이슈가 됐지만 네. 거기서 삼성전자 아까 곽 지점장님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어프로벌을 거의 비슷하게 사실은 퀄리피케이션 품질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그러니까 기대를 해야 하는 게 맞죠. 하이닉스만 의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코멘트가 아주 큰 효과를 삼성전자한테 먼저 일으키고 그래서 그날은 하이닉스 팔았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 보니까 하이닉스가 계속 실적이 좋은 건 맞거든요. 그러면 둘 다 어느 걸 함부로 팔 필요 없다 이런 공감대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끝말이쯤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실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이번엔 진짜 기대할 수 있어라고 좀 기대를 좀 갖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나온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삼성이고 하이닉스고 목표 주가도 목표 주가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 좀 옮기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넘어보니까 그럴싸해라고 하니까 주가가 좀 그걸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많았음에도 GTC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이게 네. 시장의 주목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5년 전과 비교를 한 뭐 기사들도 많던데 그래요?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 뭐 젠슨랑이 그랬잖아요. 8년 동안 1000배의 그 GPU 그 성능이 늘어났다고. 근데 5년이면 강산이 한 다섯 번 이상을 바뀐 거죠. 우리는 10년에 한 번이라지만 그 아주 옛날 30년 고리타면 얘기고 지금은 IT, 특히 AI에서는 5년이면 거의 한 30배 정도 증가되는 거니까 거기에 선두가 엔비디아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맞고요. 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 게 작년부터고 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올해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측면에서는 올해 실적 넘버로는 내년까지는 반영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넘버로서. 보면은 GTC 효과도 있고 말씀해 주셨지만 마이크론의 실적도 있고 사실 마이크론 실적도 좀 볼까요? 네. 이 손실을 예상했었는데 네. 이게 서프라이즈가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이 원인도 여러 가지가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 분석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표한 분기라는 것이 12월, 1월, 2월 3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에 좀 미리 오른 측면이 있고 3월 달에는 안 됐습니다만 가격이 D램 경우에 얘네들 D램이 70%니까 18%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낸드는 무려 30% 넘게.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애널리스트 한 것보다 좀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똑같진 않지. 1월, 2월, 3월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가정이 최근에 높아졌는데 3주 전의 가정보다는 지금 3주 사이에 D램하고 낸드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론 실적에서 지금 유출할 수 있는 유출을 거죠. 좀 해볼 수가 맞습니다. 있다. 네. 지금 자료에 갖고 오신 이 페이지부터 보면 마이크론 네. 서프라이즈 실적 좀 자세하게 분석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이거 좀 짚어볼게요. 이게 28%가 플러스
실제가 42% 네. 나왔잖아요. 매출도 한 53억이나 58억이니까 네. 10% 올랐고 더 중요한 건 또 이번 분기 3, 4, 5월 달에도 매출이 또 한 10% 이상 증가된다는 거지요. 네. 물론 이거는 자세히 안 했습니다만 얘네 마진, 영업이익률이 한 3, 4%밖에 안 돼요. 흑자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얘네들은 아직 HBM의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할 때 하이닉스는 지금 이미 그 D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뭐 넘어가거나 30% 내년 올 하반기 30%, 삼성전자가 한 10% 초반에서 걔네 기준으로 한 20% 넘어가는데 HBM 마진이요.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5, 60% 넘어갈 거예요. 수율이 그때 6, 70% 나오니까. 삼성전자는 수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좋으니까 아마 HBM에서도 마진이 한 30% 이상 나올 거거든요.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D램에서 삼성전자는 한 20% 가까이, 하이닉스는 30% 정도 1분기 실적을 20% 30% 생각하고 낸드가 적자이기 때문에 각 이렇게 짬뽕하면은 각 간신히 흑자 이런 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D램은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삼성은 못 나와도 15% 17%, 잘 나오면 20% 지난 1분기. 그다음에 맞죠? 삼성 하이닉스는 못 나와도 한 20% 후반, 잘 나오면 30%. 근데 실제는 HBM이 훨씬 높은 거고 일반 D램은 10에서 20% 정도. 얘네들은 HBM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더 약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갈 룸이 있다 없다 더 있죠. HBM이 늘어나면은 전체 마진이 20, 30%가 더 늘어나겠죠. 이것이 흐름이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쭉쭉쭉 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 애널리스트들은 벌써 올 3, 4분기, 4, 4분기 올라간 거 곱하기 4쿼터 해가지고 내년 거 어느 정도를 땡겨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격이 올라가는데 HBM이 좋다. 첫 번째, HBM이 마이크론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는 HBM을 하다 보니까는 생산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일반 D램 쪽에 캐파가 로스가 너무 많아요. 이거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가동을 이거를 50에서 100으로 늘리더라도 저는 말씀드린 것이 50, 100이 안 되고 한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동을 많이 늘려봤자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이쪽에 그 HBM은 로스가 많아갖고 이쪽에 투입을 많이 해도 투입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안 좋다는 효율이 안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일반 D램의 가격도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퀘스천은 연초에 있었던 걱정에 D램 가격이 작년 4, 4분기 올해 일상이 좋은데 일반 D램은 수요가 좋지 않으니 어느 시점 여름 지나면은 일반 D램 가격은 떨어져서 HBM이 있더라도 가격의 상승이 확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컨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거 봤을 때는 HBM이 많이 좋다는 거는 이것 때문에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생산이 덜 되면 여기도 가격이 타이트하다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쉽게 안 빠지고 고공행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최근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HBM의 나비 효과가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마이크론의 코멘트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1분기 실적이 아니고 HBM 때문에 일반 D램도 상당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라는 코멘트를 한 것이 전반적으로 촉발하게 됐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네요. HBM 효과.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주고 계시는 게 장비 전환 효과인데. 맞아요. 네, 네. 이건 또 어떤 투자를 많이 안 관점으로? 했잖아요. 아까 말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막 투자를 한다는 거는 보통 하반기나 아마 내년도 올 말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건데 투자를 별로 안 했거든. 작년에 많이 추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공급이 타이트해요. 그러면 장비가 10개 있는데 HBM용으로 3개, 요거 7개 했는데 HBM 생산을 많이 해야 돼서 이걸 6개 하다 보니까 이쪽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로케이션 이렇게 하면서 옛날 장비를 가지고 일반 D램 거를 HBM 쪽으로 할당하면서 전체적인 역시 생산 캐파가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HBM 수요가 좋은 효과, 장비를 전환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급이 빨리 올라오지 않는 효과, 그러니까 수요를 못 맞추는 효과 등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 마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 3, 4분기, 4, 4분기까지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사실 잘 모르는 입장에서도 네. 계속해서 어쨌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는 그렇죠. 게 네, 맞습니다. 주요 골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될 것인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되는 건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완전히 부족한 거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HBM 그러니까 GPU 그 블랙웰이 나오기 전에 H200부터 지금 들어갔는데 H100 작년에 한 거 말고 최근에 들어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블랙웰은 내년도 실질적으로 되는 건데 이게 캐파가 수요가 한 3배, 4배 이렇게 생각보다 3배 이상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을 많이 하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가보면 한 2.5배에서 2.7배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늘어나는데 2.5배, 2.7배 안 되니까 타이트하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올해까지는 솔드아웃 됐고 내년도 블랙웰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얼마나 제대로 오더를 따르냐가 내년도에 하이닉스나 그런 쪽에 약간의 이슈가 될 소지가 있지만은 그것도 약간은 지금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요. 블랙웰조차도 공급이 충분치 않다는 게 컨선이거든요. 물론 그거를 공급이 부족한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사실 블랙웰이 작년 HBF보다는 분명히 어드밴스 제품인데 미세 공조 나노를 어드밴스드 안 시켰어요. 옛날 HBF 똑같게 3나노를 4나노를 쓰고 있어요. 3나노로 가야 되거든요. 3나노를 가려니까 3나노 캐파가 없는 거예요. TSMC에서. 애플도 3나노 쓰니까. 그래서 TSMC 캐파적으로 많이 좀 그래도 유도리가 있는 4나노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GPU를 많이 생산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GPU가 제대로 생산되면은 거기에 맞는 H200 제품들이 계속 맞다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H200 내년 블랙에 팔 때 생산을 많이 만들면 그대로 팔 수 있다라는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GPU가 어베일러빌리티가 좋아지게 만드는 TSMC 4나노를 계속 쓴다는 거는 한국 업체한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GPU가 많이 HBM 많이 만들었는데 뭐 안 팔리거나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런 걱정은 아마 1년 정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블랙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올해 말 정도에는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나올 거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한 25년 정도 25년도죠. 부터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여기 정리를 해놓으신 부분, 앞서서 네. 언급해 주신 부분도 적혀 있는데 TSMC의 4나노 공정으로 3나노 대비 공급 부족 우려가 완화 네네.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또 빨간 줄이 그 있기 때문에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죠. 그게 그렇죠. 네. 블랙웰이 옛날 버전 지금 나오는 버전보다 어드밴스 되고 성능도 좋아지는 건데 그러면 제대로 생산을 하려면은 3나노 지금 4나노 말고 미세 공정으로 가야 되는데 3나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TSMC에 부족한 거예요. 왜? 애플이 그걸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제대로 된 블랙을 만들었는데 올해 연말에 생산 제대로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나노 무리하게 가지 말고 그냥 4나노 공정을 그냥 쓸래. 4나노는 3나노보다 캐파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한 거죠. 이렇게 되면 얘네 입장에서 GPU를 만들 때 코스트가 떨어지겠죠. 네. 어드밴스드 아니니까. 그럼 생산이 많이 좀 편안해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럼 지금처럼 막 타이트해가지고 난리치고 이러는 게 없지 않겠어요? 이 좋은 환경이죠. 그러니까 GPU가 Advanced AI 칩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지금 H100 또 작년에 A100 이런 거 판매될 때 항상 아우성 치던 것보다는 연말 정도면 아우성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기저를 만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다. 거기에 어쨌든 그게 잘 생산이 돼야지 이 B200 그 메모리가 더 늘어나는 거. 옛날 버전보다는 메모리가 거의 50% 40% 늘어나는 거. 이게 잘 팔려야지 우리도 내년에 판매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실적부터 그 부분을 좀 네네. 확인을 하고 가야 그렇죠. 될 텐데 지금 추정치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혹은 네. 미스한다면 주가는 또 어떻게 반영?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최근 나온 리포트 보면은 네. 다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는 어닝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3주 사이에 3월 초에 4조 4천억이었거든요. 영업이 컨센서스가. 근데 최근 게 한 4조 8, 9천억 되고 있어요. 평균이. 네. 왜 평균이 4천억, 5천억 올랐을까? 3주 사이에 최근 나온 리포트가 5개가 있는데 3주 사이에 그중에서 4개가 5조 이상을 썼어요. 근데 최근 리포트가 5조 이상을 해서 평균이 4조 8, 9천 나왔으니 결론은 뭐죠? 5조 이상 나와야 돼요. 5조 이상 안 나오면 실망합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올라가는 거 뭐죠? 아까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어썸션 올라간 거고요. 하이닉스는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도 목표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보통 한 1조 3천억 정도 갖고 있는데 최근 나온 것만 딱 5개만 추리면은 1조 6천억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죠? 1조 6천억 나와야 돼요. 거꾸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5조 가까이 이상.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한 1조 6, 7천 나와야지 지금 높아진 기대치를 만족시킨다라고 하고 이게 관전 포인트 넘버 1. 그리고 주가가 뭐라 그랬죠? 25년간 땡겼다 그랬잖아요. 25년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이닉스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둘 다 제 결론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기준으로 하면요. 최근에 나온 기준으로 하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이러니에 거의 비슷한 20% 업사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하이닉스가 올해 약간 1분기가 1조 6, 7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2분기는 3조 가까이. 3, 4분기 이렇게 땡기면은 평균이 지금
5개사 평균이 12조 8천억이에요. 이게 한 달 전에 11조 정도에서 1조 5천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연말 가서 한 분기에 한 5조씩 하면은 내년도에는 20조 이상 나올 수 있어요. 5개사 평균이 내년 평균이 20조 가까이예요. 20조 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미 투자가들은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평균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게 ROE가 16에서 19%인데 이게 과거 평균을 봤을 때 엔비디아 효과를 보면은 이 ROE 10에서 15서 중후반 13조, 20조 해가지고 요 25년 추정치를 기준으로 북배를 치면은 18만 원에서 22만 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최근 나온 목표 주가의 상당 부분이 20만 원 넘어가고 있는데 ROE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만 원 근처로 바라보는 것이 25년을 본다면 가능한 거 25년 숫자는 언제다? 올해 4분기 곱하기 5개니까 4개니까 엉뚱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하이닉스가 그렇게 된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삼성전자가요. 얼마만큼 디스카운트하느냐. 거꾸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디스카운트되는 율에 따라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바뀌는데 삼성전자 목표 이렇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평균이 94,500원인데 그렇죠. 현재 주가가 78,900원인데 북밸류 1.4배 ROE 8%거든요. 삼성전자는 ROE가 낮아요. 하이닉스보다. 디램 말고 다른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보다 디스카운트를 보통 한 20% 할인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만약에 이익이 평균적으로 올라가서 지금 분기가 아까 5조라 그랬는데 다음 분기에 6조 이렇게 되면 연말에 하면 올해 한 35조 되거든요. 내년에 한 50조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이 숫자가 9만 원, 10만 원 가는 숫자가 내년 걸 땡기면은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25년도 숫자, 올해 3, 4분기, 4, 4분기 곱하기 4배 한 숫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삼성도 9만 원대 목표 주가, 하이닉스도 20만 원 가까이 되는 목표 주가가 허황된 숫자가 전혀 아니다라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고요. 그거 시발점이 1분기 실적이 5조 1조 7천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디램에 대한 어썸션은 다 비슷해요. 1분기에 디램 아까 마이크론이 대충 18% 올라갔다 했잖아요. 1분기에 디램 가격이 얼마 올라갔을까 삼성전자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낸드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있어요. 낸드가 적자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0%까지 굉장히 크네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레인지가 넓어요. 삼성도 하니 비슷해요. 왜냐면 가격이 이게 12% 올랐는지 30% 올랐는지 잘 몰라요. 낸드에 의해서 아까 5조냐 4조 8천이냐 5조 2천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조 5, 6천이냐 혹시 1조 8천원이냐 이런 숫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그 다음 분기에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디램은 컨센서스 됐고 낸드 가격이 많이 바뀌는 와이드 레인지 10에서 20% 왔다 갔다 에 따라서 재고 평가 손실에 따라 갖고 한 1, 2천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실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분기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업사이드는 조금 길게 보면 15에서 20%는 내년 거를 땡기게 되면은 불가능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 관련돼서 가격대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좀 해봤고요. 좀 미래를 보자면 네네.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 그렇죠. 막 6% 오르고 맞아요. 하루에 네. 굉장히 놀라운 네네. 정말 기업을 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젠슨 왕의 한마디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근데 공교롭게도 주총 날에 삼성전자 주주들의 희망을 굉장한 좀 질타 뭐 맞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좀 네네. 많이 뒤처진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공개한 게 마하원 이런 걸 개발하고 있다. 네네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건 이제, 추론과 관련된 네. 뭐 제가 나온 정보도 많지도 네네네. 않아서 더 네. 다른 전문가, 기술적인 전문가들 말씀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야 그 네이버하고 뭐 한다는 네. 거 하잖아요. 가격이 일단 일반적인 GPU보다 낮아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겠죠. GPU도 가장 낮다는 거는 성능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디에 특화되는 성능으로 필요 없는 군더더기를 마치 조각가는 훌륭한 조각가는 천에서 필요 없는 걸 줄이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남는 거잖아요. 알맹이가 남긴 GPU가 아닌 NPU 방식으로 됐을 것 같고요. D램도 NPU랑 자기나 NPU 만들고 로직을 D램은 원래 갖고 있잖아요. HBM 일반적인 거 말고도 조금 더 DDR 중에서 조금 더 좀 빠른 로우 레이턴시 와이드 레이 이런 게 있는데 HBM 아닌 D램을 속도 빠른 거를 이 스케일 다운된 GPU가 아닌 NPU하고 결합된 그런 형태의 제품을 로직 앤 D램이죠, 다이. 그렇게 해서 마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네이버하고 준비가 됐었던 것 같고 그런 노력은 분명히 좋은데 이것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나
무슨 AMD나 기타 다른 업체들한테 GPU용에 들어가는 HBM 파는 거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그게 주가를 드라이브할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청사진으로 청사진으로. 제시한 그렇죠. 정도.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전략을 그럼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네.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개인들이 좀 많이 이 그렇죠. 기회를 이용해서 팔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이해는 되죠. 그렇죠. 얼마나 오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사실은 뭐 8만 원에서 판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없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 안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팔아서 뭘 할 것이냐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형 갖고 이거 장이 빠질 거로 생각하실 거냐? 뭐 그런 액션의 그 근거가 그러면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거 잘 보셔야 되고 매크로적으로. 저는 아직은 좀 더 갈 룸이 있다고 봐요. 왜? 2,850 정도 되더라도 대한민국이 더 갈 룸이 있다. 그 정도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더 가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한국 시장은 한 11.5배밖에 안 돼. PER이 높은 거 아니거든요. 조금 이 실현을 조금 미루는 게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팔면은 그러면 다른 거 반도체주 뭐 장비 조정한다든지 2차 전지 간다든지 다른 섹터를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섹터도 다 올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은 다른 장비 업체 있잖아요. 뭐 여기 흔히 HBM 뭐 관련된 소부장제 어쩌고 IP 했는데 거기도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올라갈 놈하고 내려갈 수 있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장도 우리가 2,900 보느냐, 2,500을 보느냐에 따라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2,700. 그러니까 이걸 파는 건 좋다 하더라도 다른 거가 더 충분한 수익과 리스크 대비 그런 게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판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뭐 조선주건 반도체주건 뭐 자동차주건 뭐 저기 기업 밸류건 뭐고 간에 대장주 중심으로 포트를 한 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 업사이드가 대한민국장이 20%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장주가 좀 낫다. 그럼 삼성 하이닉스의 뭐 이익 실현은 조금은 미루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리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